안녕하십니까. 심현주 교수의 귀한 소리. 오늘 이 시간에는 인공화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화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우리 귀 안에 달팽이관이 있습니다. 이 달팽이관은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우리 청각의 핵심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전기 신호로 바꿔준 신호가 이 신경을 따라서 올라가서 우리 뇌에서 우리가 소리를 알아듣고 있는데요. 난청이 너무 심해져서 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유모세포란 소리를 처리하는 세포들이 너무 많이 망가져서 소리를 아무리 크게 줘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청기를 이용해서 소리를 아주 크게 들여도 70dB 이내로 청력 역치가 나오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하면 보청기를 쓴 상태에서 70dB라는 아주 큰 소리를 줘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소리를 아무리 크게 줘도 말을 50% 이상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보청기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즉 보청기를 껴도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인공화후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인공화후 장치가 되겠는데요. 인공화후는 이 바깥쪽에 장착하는 외부 장치와 수술을 통해서 귀 안에 삽입하게 되는 내부 장치가 있겠습니다. 바깥에 있는 외부 장치는 소리를 전기로 바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까 제가 달팽이관이 소리를 전기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는데, 달팽이관이 너무 손상이 많이 돼서 기능을 할 수 없을 때는 달팽이관을 인공으로 인공 달팽이관, 즉 인공와우를 이용해서 소리를 듣게 되는데, 바깥에 있는 이 어음 처리기가 소리를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내부 장치는 달팽이관 안쪽으로 전극이 삽입되어서 달팽이관 속에 있는 청신경을 직접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깥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어음 처리기가 전기 부호로 바꿔서 그 전기 부호가 달팽이관 안에 삽입된 전극을 통해서 청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달팽이관이 기능을 못해도 우리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고 잘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 달팽이관, 인공 달팽이관으로 듣는 소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소리나 아니면 보청기로 듣는 이런 자연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공화후로 듣는 소리가 어떤 건지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놓은 소리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소리를 지르면 가슴이 활짝 열리는 듯하다. 바닷가에 나가 조개를 주우며 넓게 펼쳐 있는 바다를 바라보면 내 마음 역시 넓어지는 것 같다. 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소리를 지르면 가슴이 활짝 열리는 듯하다. 바닷가에 나가 조개를 주우며 넓게 펼쳐 있는 바다를 바라보면 내 마음 역시 넓어지는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소리가 자연스럽지 않고 변조된 소리 같이 들리죠. 네, 그 이유는 이 인공화후를 통해서 듣는 어음 처리기가 처리하는 전극의 수가 약 한 22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달팽이관의 그 기능을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공화후를 이용하게 되면은 아주 적은 소리도, 제가 지금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약간 적게 속닥속닥 해도 소리를 충분히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인공화후는 성능 좋고 값비싼 보청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오해입니다. 보청기를 이용해서 소리를 충분히 크게 들을 수 있고, 보청기를 이용해서 소리를 50% 이상만 알아들을 수 있다면 인공화후를 하는 것보다 보청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인공화후를 통해서 소리를 듣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바깥의 어음 처리기가 달팽이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어음 처리기가 우리가 듣는 자연스러운 소리를 전기 부호로 바꾸게 되고, 그 전기 부호가 이 내측에 있는 전극을 통해서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신경을,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전기 신호로 우리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인공화후 수술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소리가 거칠고 이상하게 들리지만 한 3개월 정도 재활을 하게 되면 큰 불편함 없이 대화가 가능하고
청력을 잃기 전에 정상적인 청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꾸준히 보청기를 사용해 왔다면 큰 문제 없이 인공호흡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셔야 될 거는 역시 인공호흡으로 듣는 음은 자연스러운 음은 아니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이용해서 음악 감상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 소리에 실린 사람의 감정을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소리의 음색, 개개인마다 소리의 특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호흡 장치는 회사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내부 장치가 삽입되게 하기 위해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자석을 통해서 외부 장치와 내부 장치는 이렇게 부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MRI라던가 그런 특수한 촬영을 할 때는 이 인공호흡에 있는 자석이 영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미리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인공호흡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